이걸 안 해놨네. 미스. 네, 안녕하세요. 임상 수기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 강사 임건섭입니다. 자,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은 대구 수성대학교 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원광 디지털대학교 특강 강사를 촬영을 했고, 또한 백옥사학 아카데미, 지금 현재 백옥사학 아카데미 해부학과 임상 수기 포인트 강사를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출판으로는 통합의학백서 출판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볼 순서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은 임상 수기 포인트에서 수기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지와 하지 임상 포인트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기 원리, 학습 목표로는 수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상지, 하지 임상 수기 포인트 알아보는 걸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아까 나왔듯이 수기 원리,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원리를 알고 수기를 해야지,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리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원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고 있어야 될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기랑, 두 번째로 균형, 세 번째로 압력. 이 기랑, 균형, 압력 3가지가 한 군데로 뭉쳐져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7번에 있죠. 7번에 있는 중력선 안으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랑, 균형, 압력이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력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유적 관점에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혈액이 돌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시키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수기인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냐? 그 수기 포인트의 원리적 접근에 들어가는 진짜 수기의 행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쪽 4번과 5번에 있는 횡격막과 근막입니다. 횡격막은 우리가 처음 수기적 접근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접근해 들어가야 되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근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근육 마사지를 많이들 하셨는데, 근육 마사지보다는 근막을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 몸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65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그 근막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근막을 통해서 이루게 되면 마지막으로 유추 1번이란 뭐냐? 우리 몸은 3초로 되어 있습니다. 상초와 중초, 하초. 상초는 호흡기, 폐와 심장이 있는데 그중은 안개와 같고, 중초는 소화기인데 그 위장 아니면은 또한 간, 담 이런 거, 소장, 대장 여러 가지 소화기가 있는데 여기는 또랑과 같고요. 그리고 또랑이 아니라 상초, 중초, 하초. 중초는 거품입니다. 예, 거품 같고, 마지막으로 하초에 해당하는 배설생식기가 맞죠. 또랑으로 하는데 그 직장 항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기의 원리인 이 8대 키워드라고 하는 이 8가지 항목을 꼭 기억을 하신 다음에 수기에 접근해 들어가시면, 이 원리를 접근해 들어감으로 해서 수기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지와 하지의 수기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표로서 작성을 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모상건막입니다. 모상건막은 우리 몸의 모든 근막을 끌어당겨서 한 뭉텅이로 동여 맸을 때 그 꼬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상건막을 자극을 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 시스템, 전체 근막의 시스템이 한 번에 올이 다 풀린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풀으시면 되고요. 그 앞쪽에 더 뒤쪽까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두피 라인을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전두 후두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덮고 있는 게 모상건막이고요. 그 다음에 인체 모든 근막 4-2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쪽에 있는 두개골의 움직임, 산소를 용량을 많이 쓰면서 뇌도 봉합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봉합에서 움직이는 그 확장을 할 때 피부 두피가
확장이 안 되면은 압력을 많이 받겠죠.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 모상건막을 풀음으로 인해서 확장성을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이 모상건막의 이쪽에 있는 반사구 중에서도 시상봉합 라인에 백회라는 혈 포인트가 있는데, 그 백회 혈 포인트에 우리 몸의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횡격막을 반사하는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반사구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막만 여는 게 아니라 횡격막을 통해서 호흡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모상건막을 풀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첫 스타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 몸 중에는 인체 근막이 꼬이는 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포인트들 중에서, 수기 포인트들 중에서도 배꼽도 있고 중둔근도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게 모상건막 포인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근, 머리 위, 쇄골 위에, 머리 위로 올라가는 모든 문제를 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8대 키워드 말씀을 드렸죠. 8대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라고 했죠. 뇌는 산소를 많이 씁니다.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이 뇌로 올라가는 혈액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물론 목에 있는 경동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뇌로 일단 올라오는 걸 퍼뜨려 줄 수 있는, 몸에서 머리 위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근육, 그리고 관절은 악관절과 그걸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교근밖에 없습니다. 교근을 통해서 저작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저작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뇌에 있는 모든 혈관을 퍼뜨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근을 풀어줘야 되고, 교근을 풀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먼저 선행적으로 풀어줘야 될 게 교근을 잡고 있는 게 또 축두근입니다. 축두근을 먼저 풀어주고 교근을 풀어주고, 축두근, 교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악관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각근. 사각근은 아마 약방에 감출 수도 있고, 모든 별명이 있습니다. 신경의 올감이라는 별명. 팔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을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길목에서 딱 잡고 있는 전사각근과 준사각근이 딱 화살표에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게 전사각근이고 뒤쪽에 있는 게 중사각근입니다. 그 사이로 신경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에 해당되었고, 우리 수기적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있는 조경명 이경에 해당하는 결분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자극을 시킨다면 팔 쪽에 있는 모든 문제들, 테니스 엘보,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아쇠 수지, 아니면 어깨의 문제, 오십견, 회전근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결분을 풀게 되면 가장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견갑골 라인에 있는 능형근과 견갑허근 쪽에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나와 있듯이 어깨의 문제, 상완의 문제, 주관절의 문제, 전완의 문제, 제 오타가 있네요. 네, 전완입니다. 전와가 아니라, 또 손목의 문제, 손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각근. 여러분들이 아마 상지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풀어야 될 게 사각근일 겁니다. 사각근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흉쇄유돌근. 지금 1번에 적어 놓은 것처럼 목과 얼굴의 어머니입니다. 자, 흉쇄유돌근은 경동맥을 통해서 목과 얼굴 쪽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고, 밑에 있는 듯이 경동맥과 추골동맥, 목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은 경추가 관여를 많이 하죠. 근데 흉쇄유돌근은 목에 근육이 걸쳐 있지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흉굴과 쇄골, 흉쇄관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위양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의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근육이 경직됐을 때 나타나는 사경. 사경이 나타나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미주신경과 횡격신경입니다. 그러면 미주신경은 내장기를 지배를 하죠. 또 횡격신경은 횡격막을 지배를 하죠. 횡격신경이 지배가 당하는 횡격막은 모든 호흡부터 시작해 모든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키고 정지시키고 아주 우리 몸에 크나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횡격신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흉쇄유돌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쇄유돌근에 사경이 생겼다 그러면은 호흡 자체부터 문제가 발생을 되고, 또 내장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흉쇄유돌근은 목 쪽에 우리가 헐크 근육처럼, 헐크가 힘을 낼 때 그 겉에서 나타나는 게 광경근이지만 그 안쪽에서 받쳐주고, 기둥처럼 받쳐주고 있는 게 흉쇄유돌근인데, 잡아 뜯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쇄골이라는 것이 근육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쇄골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상지에 걸려있는 체관과 걸려있는 관절의 마지막 포인트가 쇄골입니다. 흉쇄관절. 어깨의 관절, 팔을 움직이는 상지를 움직이는 어깨의 관절이 세 개의 포인트가 있죠.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갑상완관절. 그런데 이 세 개의 포인트 중에서도 체관하고 붙어있는 마지막으로 팔이 상지가 체관과 붙어있는 것은 쇄골밖에 없습니다. 상완골로 인해서 쇄골이 영향을 줘야 됩니다. 물론 뒤쪽에 있는 견갑골도 중요하지만 쇄골의 틀어짐에 따라서 흉곽 출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상완신경통이 나와서 그 쇄골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또 나올 소흉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쇄골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사각근하고 요 쇄골의 밑에 있는 쇄골하근하고 또 바로 다음에 나올 소흉근하고 세 포인트가 흉곽 출구 증후군에 나타나는 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쇄골의 틀어짐이 상지 소통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고, 쇄골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상지에 있는 모든 문제, 더불어서 흉쇄골근도 흉쇄관절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 올라가는 머리의 문제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쇄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쇄골에 걸려 있는 포인트가 흉쇄관절도 있고 천돌도 있고 또한 밑으로 쇄골 하근도 있고 옆으로 가면 아까 사각근하고 걸려있는 결분 포인트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견쇄관절이 있는데 견쇄관절에 걸려있는 게 나중에 회성근개, 어깨의 문제 회성근개하고 걸려있는 극상근 포인트의 극상화 또한 견우 포인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흉골은 대흉근이 와서 좀 부착을 하는 부위인데 이 흉골 포인트의 중요한 포인트가 단중, 자궁, 심장의 모혈이죠. 자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뒤 균형을 맞춰주는 포인트. 대흉근의 기랑이 뒤쪽에 있는 승모근도 있지만 능형근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흉추 7번과 앞쪽에 뒤쪽에 있는 흉추 7번과 균형적으로 맞춰주면서 큰 넓은 근육이 밑에서 잡고 있는 승모근의 흉추 12번하고도 기랑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흉근의 흉골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혈자리 포인트, 심장의 모혈인 단중을 잘 풀어주고 또 앞뒤 균형의 포인트인 자궁 포인트를 잘 풀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열고 확장을 시키고 어깨 움직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5번에 보면은 흉쇄관절, 또 쇄골하근, 천돌, 곰상돌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흉골 라인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횡격막 너무나도 중요하죠. 횡격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풀어줘야 될 게 횡격막인데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져서 풀까? 물론 수기적으로 만져서 접근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의 확장성을 만들어주고 호흡을 통하면 어디가 좋아지냐? 늑골의 확장성이 생깁니다. 견갑근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을 아까 사각근에서 나왔듯이 횡격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횡격신경은 경추 3번에서 5번에서 다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횡격막이 움직일 때 11개 경락이 통과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 경락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단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 경락 시스템이 움직이면 우리 몸에 있는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타가 또 있네요. 횡격신경을 2번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횡격막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위쪽으로 심장이 붙어 있어요. 또한, 폐가 횡격막에 얹혀져 있고, 바로 밑으로는, 간이 붙어 있고, 오른쪽 간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몸의 중추를 이루는 위장, 소화기관이 시작 부분이 횡격막을 통해서 내려가는 세 개의 관이 있는데 동맥과 정맥 그리고 식도 너무나 중요하죠. 식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이 있죠.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는 병. 식도, 역류성 식도염. 예. 위에 있는 식도 부분에 분문 부분이 열려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관리를 잘 해주신다 그러면 횡격막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횡격막이 꽉 조여져서 부문이 안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기적 내장기 도수요법 테크닉 식도열공 탈장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인체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이점이 있어요. 횡격막을 통해서 관리를 들어간다면, 횡격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의 치유 시스템이 딱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횡격막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고들기와 소형군. 소형군이라는 거 하는 것과 오고들기는 한 쌍으로 볼 수가 있죠. 소형군이 오고들기가서 딱 부착을 하니까요. 소형군이 중요한 이유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심장 위치에 있는 그 늑골의 확장성을 같이 결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군이 풀어준다는, 오고돌기를 풀어준다는 거는 상지 스위치를 열어준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고돌기와 수흉군을 잘 풀어준다고 하면 상지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오십견, 어깨 문제들, 그리고 또한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 상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신경의 뿌리가 마지막으로 딱 걸리는 부분, 가지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군을 잘 뜯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소형군을 관리를 하실 때 잘못 관리를 하셔서 대형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군은 떠 있고 소형군은 늑골에 가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늑골을 접촉을 한 다음에 뜯어주셔야지 소형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좌측 소형군이라는 겁니다. 좌측의 어깨의 문제, 이런 문제들, 어깨의 움직임이 안 나타나는 문제, 오십견하고 유착성 관절염이 걸려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심장과 관계가 깊다. 어깨의 문제는 네 가지 문제로 결부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어깨 자체의 문제, 목의 문제, 그리고 호르몬의 문제, 그리고 또 내장기의 문제. 내장기 호르몬 문제는 같이 결부돼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고돌기를 잘 풀고 소형군을 잘 뜯어주시면은 장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왼쪽 어깨에 있는 경우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깨를 움직인다 하면은 그 자잘하게 미세한 움직임을 하는 거는 회전근개고, 어깨의 큰 움직임, 몸의 균형을 잡는 거는 어깨의 메이저 근육입니다. 어깨의 메이저 근육에는 대흉근, 대원근, 광배근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대흉근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호흡과 확장성과 상지의 균형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만은 다음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의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배근은 밑에 쭉 내려가서 꼬리에 있는 천장관절, 흉요근막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흉요근막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열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두 포인트가 있죠. 승모근의 백선 라인. 그 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갖고, 어깨의 움직임이 꼬리뼈에 있는 천장관절에도 영향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어깨의 메이저 포인트인 세 가지 근육이 한 번에 만나는 포인트. 일설에는 여기를 오쪽에 오고돌기가 있죠. 여기 까마귀 주둥이잖아요. 주둥이면은 요좀 내려가면은 여기가 까마귀 발쯤 되겠다 싶어서 까마귀 발 포인트라는 새로운 포인트 명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하셔서 어깨의 운동성,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어깨 메이저 근육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너무나 중요하죠. 목에 있는 모든 뼈들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고리, 경추 1번부터 2번은 상경추, 경추 3번부터 5번은 횡격신경이 나오는 부분이고, 경추 4번은 목의 각도, 중심 30에서 35도를 이루는 중심점이고, 경추 5번과 6번은 목 디스크가 호발하는 부위이고, 경추 5번,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상지에 있는 모든 근막이 연결되는 꼭지점,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경추 7번은 부교감의 스위치입니다. 거기 부교감의 스위치, 승모근 백선 라인 바로 아래쪽이죠. 거기에 있는 대추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대추혈에 있는 그 승모근 백선 라인에 있는 그 부분에 걸리는 질환이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거북목 증후군, 버섯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경추 7번부터 시작해서 상경추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혈압, 내압, 미조신경, 640만 조의 내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알파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니까 꼭 경추는 다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상경추. 네, 상경추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 근육 안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회선근개. 회선근개는 너무나도 우리가 유념해 보면서 어깨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어깨 통증 포인트는 극상근.
치료 포인트는 소원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의 가동성은 견갑골의 움직임이죠. 견갑골의 움직임, 가동성을 나타내는 건 견갑하근이고, 어깨의 통증 포인트를, 어깨의 통증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소원근.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닌가요? 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기하시는 분이라면 애과신경, 요골신경 때문이죠.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해성근개를 풀 때는 어디를 푼다? 소원근, 통증 포인트는 소원근을 펴고, 통증 있는 건 소원근을 펴고, 어깨 가동성은 견갑하근을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대뇌전신경기. 우리가 치유가 들어갈 때는 부교감이 2, 교감이 1 이렇게 2대1의 비율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1에 해당하는 교감신경 포인트가 대뇌장신경줄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흉추 7번. 흉추 7번 포인트를 풀어주면 교감 포인트를 활성화시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배수혈 같은 경우는 흉추 3번은 배, 흉추 4번은 심포, 흉추 5번은 심장, 흉추 9번은 간, 흉추 12번은 위장까지는 적어놨군요. 네. 위장까지 여러분들이 배수혈 라인을 잘 풀어주시는 거. 척추 라인을 잘 풀어주면 우리 몸의 기둥이고 중심점이 들어오는 거고 삼투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 전달이 잘 되고 혈관의 소통이 잘 됩니다. 척추 라인만 잘 관리를 하면은 사지 모든 문제, 뇌혈관, 무릎의 문제, 허리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수혈 라인, 그 중에서도 흉추 7번,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삼지, 머리 위쪽의 문제를 풀 때도 흉추 7번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하지, 발끝까지, 허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를 풀 때는 흉추 7번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흉추 7번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배꼽. 배꼽은 우리가 태어날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태아가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영양분, 산소를 받았는데 나오면서, 출생을 하면서 자르죠. 그렇지만은 외부로 연결된 탯줄은 자르지만은 안으로 연결된 영양분을 받고 산소를 받았던 그 탯줄 안에 있는 것들은 내장기들하고 근막적으로 연결이 끊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꼽을 관리한다는 거는 안에 있는 내장기들의 근막을 통해서 내장기들을 관리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한 기운이 많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꼽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 우리 치유가 가장 좋게 일어날 수 있는 내장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시발점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상건명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꼽 중둔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장기 너무나 중요하죠. 내장기는 특별히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장기 도수요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간, 위, 비, 소장, 이거는 추후에 따로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치유, 회복, 통증, 근육, 혈액과 관련이 있고, 위장은 본능, 수분과 관련이 있고요. 비장은 체형과 또 부종 관련이 있고, 소장은 복압, 균형,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지로 내려와서 가장 중요한 허리의 균형 포인트. 통증 포인트는 요방형근이지만 균형을 잡아주고 그 허리를 세울 수 있는 중력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앞쪽에서 기량적 포인트는 장요근이기 때문에 장요근. 그 중에서도 장요근은 장골근, 대요근, 소요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치료 포인트 들어가는 거는 대요근입니다. 여기 화살표에 나와 있는 대요근 포인트입니다. 허리 균형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지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우리가 하지를 골반하고 연결시키면서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가 대퇴직근이라는 포인트하고, 또 위쪽으로 골반을 잡아있는 서해삼각인데 포인트 들어있고, 그리고 또 무릎을 하지에서 무릎 균형 잡아줄 수 있는 봉공근이 시작하는 전하장골고, 이 세 포인트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걸려있는 게 바깥쪽으로 알아요? 대퇴근막 장근 걸려있고, 2분 남은 거예요. 대퇴근막 장근 걸려있고, 대퇴신경 내려가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상장골곡, 전하장골곡, 서해인대는 여러분들이 하지 관리할 때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원래 양이 많아요. 빨리 하는데. 다음으로 허리 통증 포인트입니다. 요방형근. 네. 요방형근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 포인트 앞에 있는 장요근하고 기량적 포인트로 요방형근도 여러분들이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리의 균형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허리 균형 포인트는 뒤쪽에 요방형근, 광배근, 하우거근, 앞쪽에 있는 장요근,
소장의 보강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방암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너무나 중요한 팔류혈, 천장관절, 자구별절, 천조인데 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허리 포인트이면서 골반 안정화되고, 그리고 또 상지, 아까 광배근 얘기할 때 흉유근막 얘기했죠. 상지까지 걸려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팔류혈, 천조인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천장관절도 물론 골반의 안정화가 생길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릎,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걸어 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하태에서 움직이는 근육이 대퇴직근입니다. 대퇴직근이 시작하는 게 전하 장골국이고, 그 대퇴직근이 움직이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을 펴고, 고관절을 구부리고,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슬관절의 가동성 안정화, 그리고 또 뒤쪽으로 있는 햄스트링, 슬개근하고 균형 포인트, 기랑 포인트를 이룬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퇴직근을 잘 뜯어주면 무릎이 안정화되고, 무릎의 가동성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골반도 안정화되고, 골반의 가동성도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다음으로 거위발 포인트. 무릎의 통증은 거의 거위발 포인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위발 포인트는 OX 다리하고 관계가 깊은데, 이 거위발 포인트에 들어가는 근육이 봉공근, 박근, 방건양근, 박입니다. 3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정결골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족삼리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족양명 위경의 족삼리 포인트. 여러분들이 아까 내장기도수법 들을 때 위장이 뭐였죠? 수분하고 관계가 깊다였죠. 위경이 수분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활성화, 혈액을 움직이고 퍼뜨리고 하는 수분관을 잘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족양명 위경의 대표적인 혈인 족삼리입니다. 족삼리 포인트.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정경골근이고, 그걸 꼭 기억을 해줘. 그또 뒤쪽에 있는 비복근 가자미근, 아킬레스건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정경골근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주시면 하태의 소통, 순환, 정맥순환, 뒤쪽에는 비복근 가자미근하고 연결돼서 잘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하지에서 여러 가지 근막이 꼬이는 포인트이면서도 안정화시키고 하태를 잘 움직일 수 만들어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약화가 되면 틀어지죠. 틀어지는 균형을 깨지게 되죠. 그러면은 허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중둔근이 약화되면 이상근이 압박을 받고, 이상근이 압박을 받게 되면 자골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지로 저린 이상근 증후군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번이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수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근막을 풀을 때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근육들인데,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을 대표적인 건데, 대퇴근막장근,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 그리고 쌍쌍자근, 하쌍자근, 내폐세근, 내폐세근, 대퇴방형근 9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락근이라는 거는 그 위치적으로 근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있는 혈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방광, 족태양 방광경에 합혈인 위중이 있다는 거. 무릎 포인트, 허리 포인트, 중요한 혈 포인트라는 거, 위중, 무릎, 수라 뒤쪽 오금을 잘 풀으셔야지 무릎이 안정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되려면 정맥순환이 돼야 됩니다. 정맥순환이 잘 흘러가려고 한다면은 족관절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족관절이 잘 움직이려면 아킬레스건이 좋아야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잘 풀리면은 비복근, 가자미근, 거기에 있는 혈 포인트인 승근과 승산이 잘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족관절은 균형을 잡아주고 가동성이 있으면 하지의 순환. 하지의 순환이는 거는 전체의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족관절의 가동성을 잘 만들어준다는 거는 전체 순환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걸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도 있는데, 학습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수기의 여러 가지 키워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량규정 압력, 횡격막, 근막, 혈액순환, 중력선, 유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제 포인트, 하제 포인트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은 앞쪽에 나 있는 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습득하고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상 수기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